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 잘 받는 법 제 첫 단계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소환 요구,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실은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소환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밤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만큼 검찰 조사는 아주 부담이 되고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겁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여러분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검찰 소환 요구 받으실 때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편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조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검찰 수사관이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언제 몇 시까지 나와줄 수 있느냐, 날짜는 몇 개 선택권을 줘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그 날짜 중에서 굳이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양해를 구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 일정을 좀 봐서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수사관은 보통은 응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느 검사실 그리고 어떤 검찰청에서 어느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고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후까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약속을 위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출석 가능하신 날짜를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심리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내가 검찰 수사관하고 얘기하면서 출석 날짜를 내가 잡았다 하는 이 심리가 벌써 여러분들에게는 한 단계 안정감을 주고 훨씬 조사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심리적인 안정은 뭐 기본이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조사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준비는 검찰 조사는 처음 조사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럼 내가 그때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잘 안 나실 겁니다. 나 뭐 잘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검찰에서 연락이 왔지?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기록을 그때 여러분들이 조사받으실 때 제출했던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아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셔야 돼요. 그걸 그 당시에 확보를 해두지 않으셨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는 보통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받은 내용을 확보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 조사를 받았구나 하고 기억을 되돌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수사 단계라든가 사법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많으신데 이때 역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망설이게 되시는데 변호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 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변호사 선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피해자, 고소인과 합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하려면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역시 당사자의 합의도 역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 하시면 너무 좋아요. 피해자와 합의도 보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든든한 또 법적인 지원군을 갖는 것도 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양형상으로도 편안하고 조금 수월한 위치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조사받으실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동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거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셔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경찰에서 조사받으신 내용을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고소인과 합의 여부가 가능한지를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신 다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 훨씬 여러분들은 수월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찰 조사 당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영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계속 검사로서 일하면서 선배님들처럼 정년까지도 함께 봉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이 많은 경험을 사실은 검사로서 계속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막상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어떤 일도 더 매섭게 그리고 자신 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